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루이 알티세르는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호출하는 과정을 호명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는 호명을 통해 개인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에서 사회적 주체로 변모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의 이름을 통해 자아와 정체성을 형성함으로 알티세르는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통제하는 도구로 호명을 이용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호명은 정부, 행정, 군대, 경찰과 같은 국가적 존재에서부터 종교, 교육, 가족, 언론, 문화 같은 사상적, 문화적 존재까지 포괄합니다. 그들이 개인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호명 사회가 다가옵니다. 핵개인의 각성은 자립 후 상대에게 인지되고 불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찾고 상대의 이름을 부르며 자립한 핵개인은 각성 후 건강한 연대를 시작합니다. 단순히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름을 부르는 상호, 호명의 사회는 수직적 통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존재감이 요청되는 과정이고 그것은 그의 깊은 수련을 추동합니다.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겠다는 각오가 나태를 물리치도록 독려하고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각오가 발음을 잊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책임을 지는 이들의 수평적 연대는 각자가 스스로 완결하여 이름의 값을 해내는 신뢰의 사회를 형성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에 부응하는 자기 완결성의 사회, 호명 사회가 다가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의 안산 금요일 오전 10시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 2주의 안산에서는 특별한 기획으로 안산 도시를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박은경 의원님, 이재용님, 그리고 또 안산시 공무원들, 그리고 황은하 의원님까지 네 분께서 왔다 가셨고요. 오늘은 또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네, 제가 읽은 책은 시대예보 호명사의 송길령님께서 쓰신 책에서 인용한 구절인데요. 저희가 상호문화도시 이야기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안산의 구성원들 속에서 서로를 향해 부르는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상호문화도시에 걸맞게 서로 수평적, 대등한 관계에서 평등을 이루면서 되고 있는지 좀 고민해 보자고 한번 인용했습니다. 물론 책의 내용, 글이 언어가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정말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힘이 되는 그런 부르기인가라는 것이죠. 상호문화 도시에서 상호라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서로를 바라봄?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상상하면서 이 책을 좀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곡입니다. 안치환의 노래죠.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듣고 와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고 이런 나의 마음은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고 이런 나의 마음은 이런 나의 마음은 네, 안치환의 내가 만일 듣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황은하 의원님을 모시고 상호문화도시 조례에 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상호문화도시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도 하셨고 상호문화도시가 또 그 조례가 발의되기는데 또 아마 큰 기여를 하신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유럽 평의회로부터 지정받기까지 꽤 많은 노력을 하셨던 송창식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창식입니다. 네. 본인 소개 좀 길게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명 가수 송창식이고요. 노래를 좋아합니다. 잘 부르지는 않지만. 네. 먼저 이렇게 함께 단원 FM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안산 시민입니다. 안산을 사랑하고 특히 이주민과 선주민, 이주민을 외국인 주민, 저는 위주민을 부르겠습니다. 네. 함께 어울려 서로 상생하고 그런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도시 정책과 도시 전략을 제시하고 구상하는 그런 지금은 어플이라는 Center for Urban Plus Lab의 UPL의 소장을 맡고 있는 손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구소를 차리셨군요. 네. 더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네. 아주 독립적으로 이제는 연구를 하시게 됐어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환경재단에서 일하셨죠?
네, 환경재단에서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해서 네. 지속가능 정책실에서 정책실장 일명 안산시 전체적인 네.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정책 발굴하고 여러 가지 함께 관계부서 일을 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뭐 인구수가 네. 좀 모자라서 예, 예. 별도의 도시를 연구하는 예, 예, 예. 보통 이제 지자체별로 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없어서 환경재단에서 하셨던 거죠? 예, 환경재단에서 50만, 지금 이제 법에 의해서 50만 이상일 네네. 경우에 지역 지방자치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네. 있기 때문에 그 네. 전에는 그 부분이 개정되기 전이라서 네네네. 그 역할을 시 산하기관원에서 했습니다. 네. 지금은 뭐 미래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발족했죠? 예, 예, 네. 미래연구원 네. 했습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그래도 긴 시간 또 안산의 도시 정책을 위해서 고민이 많으셨고 예, 무엇보다도 유럽 평의회에서 예,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받는데 예. 혁혁한 공헌은 하셨죠? 협격하기보다는 제 전공이 도시행정, 네. 도시정책, 네. 함께 살아가는 그런 포용적 도시로서의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네. 유럽평의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네. 가입하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 네. 시의 외국인 주민지원본부의 외국인 주민행정과에 있는 담당 공무원하고 함께 네.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고 네. 그다음에 2020년 2월 18일 날 제 기억으로는 네. 이렇게 가입을 해서 네. 지금까지 상문화도시로서 이렇게 안산시가 네. 정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윤하섭 시장님 네, 예, 윤하섭 시절이죠? 시장, 민선 6기 윤하섭 시장님 때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참 다문화라는 말이 네, 또 더 널리 쓰이던 시절인데 네, 상호 문화 도시로 예. 지정을 받게 된 어떤 경위랄까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2019년 하반기 때 네. 고민했던 부분은 시하고 고민했던 부분은 안산시의 더 나은 안산시를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서 네. 다문화라는 요소가 그 용어 자체가 원래 뜻은 괜찮은데 쓰이기를. 네, 쓰이기는 괜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네. 특히 부정적인 낙인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특히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견, 오해 네.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서 처음에 고민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선주민과 이주민과 그 갈등이 요소가 네. 있었고 네. 특히 이제 일부에서는 선주민들도 역차별이다 네. 그런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한번 넘어서 보자 네. 해서 다문화를 넘어선 네. 상호문화 도시라는 그런 용어 그다음에 네.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유럽 항해에서 지정을 받았다 그래서 예. 사실은 약간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왜 우리가 뭘 인정받으려면 왜 유럽에 가서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네. 저 유럽형에서 주요한 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 네. 여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유럽형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어떤 서구에 여전히 우리가 뭐 이렇게 종속된 존재로 이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거기서 이미 선진적으로 앞서 했던 것들을 뭐 배운다 또는 네. 뭐 가이드를 해준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 의미인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유럽형에서 상호문화 정책이라는 부분을 용어적인 것은 2004년도에 네네. 영국의 연구기관인 코메디아에서 네. 상호문화 도시 최고의 다양성 만들기라는 그 네네.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네네. 거기에서 출발했던 개념이고요. 네네. 그 개념에서 역사적으로 봐서 그 전에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를 강조를 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다문화주의란 것은 다양한 문화 집단이 존재함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평화롭게 병렬적으로
공존해서 병존해서 사는 거 거기까지 개념이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똑같이 안산시에 적용했을 때 네네. 안산시도 뭐 여러 가지 뭐 100개 이상의 네.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네. 출신이 와서 살고 있고 네. 근데 병력적으로 살 것인가 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부정적인 네.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네네. 상호문화주의라는 부분 네. 그래서 상호문화주의는 같이 살아가면서 네. 그 존재를 인정을 하고 그 이상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상생할 것인지 고민이 상호문화주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시작했던 부분이고 네. 유럽형의 역사적 과정 속에 있었고 네. 안산시도 역사적 과정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타이밍에서 맞지 않나 해서 네. 그렇게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안산이 처음은 아니죠,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안산이 지자체 중에는 처음이고요. 네네.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지자체. 그 다음에 지자체가 구로구, 아, 예. 서울특별시에 있는 구로구고, 네. 그 다음에가 영등포구도 준비를 했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산시, 네네. 충청남도 아산시, 그리고 진짜 최근에는 여기 경기도 김포시가 아, 그렇군요. 지금 해서 4개의 지자체가 네. 상호문화도시 유럽형의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지금 가입돼서 네. 그 정책을 가지고 네.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는 것은 그 지역이 이주민이 또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또 주민 간의 갈등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 네, 똑같은 또 이주민이 과정을. 차별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뭐 차별뿐만 아니라 여러 네. 가지 요소에서 네. 그런 부정적인 네. 부분도 있고 뭐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있는데 네. 부정적인 것이 조금 더 부각돼 보인다.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된다. 지역 안에서 그건 공동체로서. 맞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상호문화적인 것이 답일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동의하시는 지자체들이 네. 열심히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상호문화적으로. 예. 그래서 상호문화도시 포럼에 제가 전문가 세션에 참석을 했더니 예. 지표가 있더라고요. 예, 예, 있습니다. 혹시 지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럽형의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의 지표가 네. 12개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거 연계돼서 저희도 안산시도 준비를 해서 네. 86개 질문항이 있고요. 아. 그거를 일일이 상호문화도시 질문지라고 하는데 네, 네, 네. 그거를 작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네, 네. 2019년 하반기에 시 주체로 저는 이제 자문을 계속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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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는 상황에서 보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추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아, 예. 그리고 교육, 이웃 네. 공동체, 사회생활 공유 공간이 어느 정도 네. 기반이 가지고 있는지 네, 네. 그다음에 갈등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네. 언어적 인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 차별금지까지 네, 네. 그 12개 지표가 있고 이 지표를 보내면 상대적 중요에 따라서 각 도시의 한 지표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12개 지표를 통합적으로 최대 100점으로 해서 네. 이렇게 지표를 평가를 하고 유럽형의 상호문화 네. 프로그램에서 평가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평가에 대한 지수 분석 보고서를 네, 나중에 가입하기 전에 네. 각각의 지자체에 보냈고 안산시도 받아서 네. 의외로 생각 이외로 안산시도 전국 지자체 그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있는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프로그램의 26개 도시를 비교를 했었을 때 네. 전체 100점 만점에 네. 평균 100점 만점에 네. 80점이라는 그런 네. 받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2020년 초반기에는 한 랭킹이 80이 한 전체 26개 도 중에서 네. 한 4위 정도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민선 6기 때 네. 이런 부분을 부각을 시키면서 네. 상호문화로 도시 정책을 이렇게 추진했던 네.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네.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뭐 민선 시장님이 바뀌셔도 예. 지금 연속선 안에 있고 또 조례가 또 네, 예. 지난번 하은아원님 나오셔 말씀하셨듯이 2025년에 조례가 이제 발의된 거죠. 네, 2025년도에 3월에 발의가 돼서 네, 그다음에 입법의거가 되고 네, 그리고 2025년 4월 30일 날 네,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제정과 동시에 시행이 되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시행된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근데 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예, 예, 맞습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네. 널리 알리려면 뭐, 그 캠페인도 해야 되고, 예, 예. 많죠. 네, 많죠. 그 일환으로 오늘 단원 FM에서 네. 저를 부르시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시민들이 조례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왜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준비했을 때는 2024년 말부터 네네. 황은호 시호님이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한다 해서 네. 제가 이제 전문가 차원에서 네네. 계속 연구를 해왔고 고민을 해서 제가 열심히 지원을 한 상태인데 네. 그 과정 속에서 의견 수렴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시간적인 네. 장소적 여건의 한계가 있어서 일단 조례를 담을 때 네. 여러 가지 요소를 담았어요. 네. 그때 이제 정의부터 해서 네. 과거에 다문화를 뛰어넘어서 상호문화, 네. 그다음에 상호문화 도시라는 정의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네네. 하고 그 정의 안에서 목적이 있었던 거고요. 네네. 목적은 세 가지인데 네. 첫 번째가 주민의 삶. 여기서 주민은 이주민, 선주민이 같이 들어갑니다. 네, 네, 네. 모든 안산 시민이 네. 되겠죠. 네. 삶을 향상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두 번째 목적. 세 네. 번째가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네. 촉진 그냥 두는 거 아니고 촉진한다. 네. 촉진하는 것은 선주민과 이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머리 맞대서 함께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가 촉진한다는 또 하나를 그때 네. 집어넣습니다. 네. 목적에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면서 상문화 도시라는 조성을 이루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네. 5개년 계획이고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6년에 네. 외국인 주민 행정과에서 네. 지금 추진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예. 5개년 계획을 세우고 5개년 계획과 동시에 연차별 매해 연차별 네. 해마다의 실시 계획을 세우는 걸로 같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시 계획을 동시에 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적인 것은 아까 방금 전에 네. 말씀하셨듯이 교육, 연구, 네. 사회통합, 공동체 형성, 교류 협력. 그다음에 유럽평의회에서 상호문화 도시 지수 평가할 때 가장 중요했던 부족한 점이 뭐였냐 했을 때 하나가 네. 공간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부족하다. 네. 평가에서 그렇게 나왔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제가 연구 네. 책임을 맡았던 안산시 상호문화 도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 네. 그때도 이렇게 설문이나 네. 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했을 때도 네.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에 네. 공유 공간을 좀 많이 확대하는 것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간 조성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선진과 이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우정해서 나가자 네. 이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누가 할 것인가 추진 주체에서 네. 여기에 상호문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운영한다는 거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러면 위원장이 누가 할 것인지에서 여기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네. 네. 왜냐하면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중요하죠. 때문에 네. 연속성이나 지속성이나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올 하반기에 상문화도시 조성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위원회 구성은 뭐 어떻게 될지 아직 저희가 뭐 네, 예, 모르는 저도, 상황인 거죠. 네. 모릅니다. 네. 뭐 지자체에서 뭔가 조례 실행에 있어서는 사실 시장님의 의지가 네, 되게 맞습니다. 중요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시장님의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네. 조례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산이더라고요. 아, 예산. 예. 네. 예산이 얼마나 네. 전체 우리 시 예산 중에 예. 얼마나 있으면 이런 그 사업들을 좀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제 혹시 구상은 개인적으로는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네.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예산 부분도 네. 조금 다루기는 했어요. 네. 다루긴 했는데 만약에 인구 비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가장 좋은데 네. 지금 이제 전체 안산시 인구가 내국인 선주민과 이주민을 합치면 외국 국적 동pon까지 합치면 한 네. 71만 이상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해당되는 그 중에서도
이주 배경 네. 이주민이 한 15%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예산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예산이 지금 2조 1,000억이다. 네. 그러면 그 등가에 의하면 네. 그렇게 좀 배정이 되면 네.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호문화도시가 된다는 것은 주민들 간에 굉장히 평등하고 예.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또 우리가 그만큼의 이주민이 15%나 네, 예. 함께 산다는 건 또 100개국이 넘는다는 건 예. 굉장히 문화적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그걸 또 활용하는 기쁨이 있죠. 네. 예, 문화적 다양성을 우리가 또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주민만 누리면 안 되고 네. 선주민들이 그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네. 풍성해지도록 하는 그 작업들이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공유 공간이 모자르다. 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서로 만날 곳이 없다? 뭐 이렇게 네, 봐야 맞습니다. 되나요? 네.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다양하게 뭐 네. 광장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개인적으로는 네. 요즘에 이주민들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이 주중에는 거의 주야로 일하시느라 바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연구할 때 보니까 대부분이 인터뷰할 때 저는 저녁에 했고요. 네, 네. 주말에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바쁘게 뭐 내국인도 마찬가지 선주민도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일명 역세권, 슬세권 아니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시는 곳에 공유 공간을 많이 작지만 효과적인 그런 공간을 많이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겠나. 네. 예를 들면 과거의 정책도 있었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네. 아니면 마실 네, 이렇게 네. 그런 공간 아니면 뭐 지역에 있는 뭐 사회적 기업이 활용하는 거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카페라든지 네. 이런 마을 속에서 걸어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네.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펴지면 네. 꼭 건물을 지어서보다는 네. 이런 기존에 있는 네. 건물을 좀 활용하면 그런 공간을 많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가져가면 이주민과 선주민이 이렇게 그냥 여가나 아니면 네. 쉼이 필요할 때 쉼터로서 가서 같이 만나고 네. 같이 나누고 네. 이런 것이 조금 335로 되면 네. 자조 모임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것이 확대를 하다 보면 이것이 커지다 보면 시 전체적으로 그냥 작은 공간에서 같이 만나면서 느끼고 네.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고 그럼 더 이렇게 풍족한 네. 풍요로운 좀 있다가 한가위인데 네. 풍요로운 풍성한 그런 한가위처럼 네. 그런 선주민과 이주민이 같이 이렇게 누리는 네. 그런 공간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선주민과 이주민이 만나서 예. 꼭 뭐 돈 사업이 아니어도 예, 뭔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 예. 좋은 사례로 보시는 게 안산에서 있으십니까? 제가 봐서는 그 중에 하나가 네. 뭐 지구인의 전문제당도 있고 네. 아니면 좋은 이웃에서 네. 그 이주 노동자들이 여기에 뭐 비자 관계에 대해서 네. 3년 5년 살면서 네. 같이 떠나기 전에 네. 한국에 대해서 아니면 안산에 대해서 인식이나 아니면 서로 몰랐던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걸 제가 네. 연구하면서 네. 알게 됐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이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기획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1박 2일로 네.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안산에 뭐 구경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역사나 문화 예술적인 걸 같이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꾸리고 올해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어서 네. 그런 모습이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아지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고 단원 FM도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이렇게 네.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런 것을 좀 저는 확대했으면 좋겠다. 네. 저희 처음부터 방송 설립부터 예. 사실 저희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들어오는 거여가지고 네. 다국어 방송을 이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사업 계획서에 네. 방통위에 제출을 했고요. 네, 예. 근데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주민들 아까 얘기했지만 주말 되면 네. 유일한 시간인데 여기저기서 축제에 와라 뭐 해라 이렇게 땡기고 자기들끼리도 만나야 되고 네. 막 바쁩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지금 네팔 분들과 또 캄보디아 분들이 방송을 만들고 있고 네. 저희가 한양대학교랑 네. 사회봉사단 MOU를 맺고 예. 한 학기에 계속 그 사회봉사 점수 한 학점을 따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라디오를 만들게 하거든요. 네. 교육도 하고 공동체 이해 교육도 네, 예, 하고 예, 한양대생들에게 조금 공동체에 대해서 네. 안산을 좀 인식하게 하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몽골 유학생들이 막 네. 대거 등장을 한다든지 네. 이번에는 중국 유학생만 10명이에요. 학점 오. 신청을. 그래서 이건 또 뭔가 왜 소문이 중국 유학생들에게 났지? 막 이러면서 이제 예, 예, 예. 저희가 급히 통역을 섭외를 해가지고 통역하고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네. 유학생 반, 한국인 학생 반 이랬을 때는 네. 이 통역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전체 10명이 다 중국 유학생이니까 네. 중국 그 통역자분을 모셔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확실히 하하호호 재밌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의 역할도 좀 중요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한영대가 또 글로벌 다문화 연구원도 있고 네. 또 유학생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학생들과 좀 단원 FM이 뭐 비록 한 학기에 뭐 한 학점짜리 봉사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경험하고 가는 것과 아닌 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진행자들은 사실 이주민을 단원 FM 와서 처음 봤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요? 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도 놀랬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같이 이주민들과 수시로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네. 이제 뭔가 이게 약간 개토화된 측면이 있잖아요. 다문화 거리가 네. 먹으로는 가지만 예, 예. 함께 뭔가 하기에는 두려운 장소, 네. 막 이렇게 이미지도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네. 사실 그 안에서 활동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재밌는 곳이잖아요. 안전하고. 예, 그리고 만난 게 일단 많고, 네, 예, 예. 그리고 그들이 하는 축제에 소소하게 참여해 보면 네. 뭐 언어가 낯설긴 하지만 뭐 재밌는 일도 많잖아요. 네, 충분히 네. 뭐 여러 가지 바디 랭귀지도 있고. 네, 그래서 좀 그때마다 좀 아쉬웠던 건 네. 이주민 당사자들이 행사를 하면 네. 자율적인 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주최하고 본인들이 기획하고 네. 그런데 참석자에 네. 너무 한국인 선주민들은 네. 저 활동가 소수라는 거죠. 뭐 5명에서 한 10명 정도. 예,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네. 반대로 이제 또 시에서 하는 여러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예. 그때 뭔가 이주민들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뭔가 살짝 동원된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약간 제 입장에서는 네. 예. 왜 저렇게 해. 그리고 한국인들은 구경하는 사람. 네. 옷 구경하고 입어보고 여전히 뭔가 네. 페이스 페인팅하고 네. 하는 게 너무 달라지지 않은 이렇게 이주민들이 안산에 산 지 오래되었음에도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요걸 네. 같은 뭐 문화광장으로 끄집어내요. 또는 정말 일상 속에서 아까 예, 예, 예. 얘기하듯이 좀 만나면 어떨까 싶은데 예. 그걸 잘하고 있는 데가 이제 고려인과 함께하는 사동에 예. 마을 활동가들이더라고요. 네.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활성화되면 좋은데 네.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은 좀 있네요.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걸 봐요. 왜냐하면 같이 어울려서 변화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왜 그러면 그냥 일회성으로 갈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연구에 의하면 네. 연구했을 때 그런 선주민과 이주민의 인식 부분에서 네. 이주민이 선주민을 바라본 거하고 선주민이 이주민의 그 신뢰도가 일단은 보통 이상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신뢰한다 그러면 그렇다 정도인데 네. 그러면 이주민이 선주민에 대한 것과 선주민이 이주민이 생각했을 때 이주민이 선주민에 대해서는 신뢰가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네. 반대로
선주민 이주민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아직도 약간 정직성이 좀 있다. 예, 예.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네. 아니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선주민 이주민이 함께 할 것인가. 네. 특히 교육이나 그 교육이란 부분이 네. 그냥 이렇게 강의식이 아니고 네. 체험이나 그다음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네, 네, 네. 어떤 이슈가 있어서 아니면 어떤 이슈가 없더라도 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기획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수시로 만나는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마을 속에서 네. 전체적인 도시천 전체하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마을 속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네. 그리고 함께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네. 그렇게 마을 만들기도 뭐 추진을 하면 거기 속에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서로 알아가는 것 자체부터 즐겁고 네. 행복하고 그러면 조금 더 상무나 도시라는 그런 전환의 의미로서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예전에 마을 상점 생활관이라고 네. 그 서점이 있어요. 네. 마을 서점이죠. 그곳에서 밥 먹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젊은 청년들하고 네. 그리고 난민 출신 여성이 네. 아프리카 음식을 요리를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먹어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이런 거 처음 먹어봤다. 이렇게 근데 맛있나? 이렇게 맛있다니 이러면서 이제 먹으면서 난민의 상황을 이해하고 네. 이렇게 안산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 네.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식구라고 하잖아요. 네. 약간 먹는 걸로 이렇게 식자가 파티? 먹을 식자입니다. 네, 파티 네. 파티하고 서로 이렇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주민들의 흥은 네. 정말 신나거든요. 그런 춤도 같이 추어보고 뭐 하면 좋은데 네. 의외로 또 소소한 곳에서 그런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그 여성 노동자회에서 아프리카 춤 배우기 뭐 시간을 가지면서 댄스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소소하게 그런 의지들이 선주민에게 있는데 네. 같이 하고픈 욕망이 있는데 잘 모르기도 하고 네. 주로 이제 활동가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활동가 아닌 사람들 네. 평범하게 그냥 일반 시민. 예, 뭐 그냥 직장이나 다니고 뭐 집에 오면 테레비만 보고 네.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주민으로서 함께 네. 살아가는 그곳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네, 특히 이제 시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많은 이주민들 보면서 네, 이렇게 있어서 그 부분에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더 하면 좋겠다. 네, 큰 하드웨어적도 있지만 네.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작지만 소소한 네, 네, 그런 행복, 네, 변화, 네, 상생을 같이 존중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곳곳에 네, 이 안산시가 25개 동인데 네, 네, 동 중심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네. 동 안에 있는 마을이 또 있고 네, 네,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시범적으로 해서 야 이것은 괜찮아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주민들이 이제 다가구 밀집 지역에 많이들 사시잖아요. 네, 그런 그 지역들에게 좀 네. 주민 자치도 있는데 네. 좀 특화되게 네, 돈 좀 주시고 밥 좀 먹게 사실은 이게 낯설음이 두려움을 불러오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예, 먹는 걸로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쉽게 풀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네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네. 소소하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네, 긍정적인 그런 바람을 네. 가지고 있고 네, 제가 5년 전에 상문화 도시를 유럽평야회라는 상문화 도시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가치를 중시를 했던 것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지금 이제 5년 지난 거잖아요. 지난 차원에서 보면 곳곳에서 네, 이렇게 함께 이주민과 선주민이 평등하고
상호 소통하고 그다음에 다양성이라는 부분, 참여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아까 이제 대학이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네. 오다가 보니까 안산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네. 상호문화 소위원회하고 네. 아까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네. 글로벌 네. 뭐 사회혁신단 네, 네. 하고 같이 조인해서 선주민 20명, 네. 이주민이 20명 네. 해서 같이 이렇게 나눠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어떻게 나아갈지 상호문화 도시로서 네. 그런 그냥 뭐 약간 오픈 네. 토론을 하는 거 기획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할 예, 예정인가요? 앞으로 네, 네. 10월 달에 하던데요. 네, 이번 네, 달에 네. 말쯤에 하던데 그런 변화가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네. 마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통합이라는 부분에서 실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특히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슈가 네. 굉장히 크다고 해서 네. 지역아동센터에 가가지고 교사님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거기에 있는 그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네. 이슈로 이야기해줘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 그것이 소소하게 좀 정책적으로 나오면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네.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 시와의 곁에 있어도 될까 네.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등을 가만히 쓸어줄게 내 사랑 아무 말 하지 않을게 등을 기대고 있어도 돼 내 사랑 무릎을 내어줘도 괜찮을까 등을 가만히 쓸어줄게 내 사랑 아무 말 하지 않을게 네, 시와의 곁에 있어도 될까? 예, 듣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제 방송에서 좀 많이 트는 노래인데요.
시화가 그 네팔에 가서 공동체 라디오를 함께 하면서 노래하는 음악이 있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이 노래를 틀었습니다. 근데 그 뭐 공동체 라디오라고 하면 네팔이 저희보다 훨씬 많거든요. 네. 300개나 된대요. 아, 그래요? 네, 산골짜기여가지고 주파수가 한꺼번에 안 터져서 동네마다 라디오가 있는데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축구대회에 나가는 여자 축구 선수 어린이들을 네. 보여주는 영화였는데 네. 라디오가 나무 판자처럼 이렇게 그냥 지어가지고 방송하면서.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축구에서 이기고 나서 소감 말하는 그 장면이 영화에 있는데 네팔이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그 네팔이 민족이 다양하잖아요. 네, 민족이 그렇죠. 다양하고 거기도 굉장히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나라여서 보니까 그런 공동체 라디오 활동이 활발하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아낙이라고 이 공동체 라디오 아시아 협회의 본부가 거기에 있어요. 네, 아시아 지부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네팔 라디오 제작 교육 하잖아요. 네. 저희보다 훨씬 잘해요. 이미 그 경험을. 예, 그리고 아나운서처럼 그 네팔의 독특한 분위기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그 시작 그게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예, 한번 들어봐야 네, 되겠네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뭐 단원 FM 막 이런 거 들리니까 아 이분들이 처음 인트로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재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나라별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네. 안산이 그동안 다문화 이해 교육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제 네. 경험으로 봐도 뭐 지금도 추진하고 네, 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학교마다 들어가고 네. 있고 굉장히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이 네.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해서 또 애쓰고도 계시고 네. 또 활동가들이 네. 이런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한 교육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문화 이해 교육과 다르게 좀 상호문화 도시 조례 안에서 네. 상호문화 도시와 관련한 교육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아직 방향이 잡힌 건 아니니까 지금 얘기하시면 시에서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 용어를 한번 같이 연계해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돌봄이라는 부분. 네, 네, 네. 상호 돌봄. 네, 상호 돌봄이라는 부분을 그 연장선상에서 만약 간다 그러면 돌봄이라는 의미가 네. 그냥 뭐 내가 의식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네, 누리고 즐기고 살고 네, 그 다음에 뭐 나도 생산적으로 일을 해서 벌기도 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돌봄이 남을 위해서 나도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다 그러면 생산적 돌봄이나 예비적 돌봄이라는 이런 부분을 똑같이 상호문화 네, 돌봄 뭐 이런 용어로 한다 그러면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네, 그럼 교육이라는 부분이 아이가 이제 이주백의 아동 청소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친구가 중도에 올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면 여기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주 배경 차원에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난민으로 올 수 있고 네, 아니면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민의 자녀로서 올 수 있고 이것을 다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이렇게 영역에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넣고 있거든요 지금 네. 연구적으로 아니면 해석적으로 네, 넣는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생애 주기비를 고민을 해줘야 된다. 정책적으로 할 때 생애 주기비라는 것은 아이, 그다음에 영유아, 학령기, 청소년기,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다음에 청년, 중장년, 그다음에 고령 노년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인지. 네, 그러면 유형에 따라서 국내 출생,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이 같이 있는 거고 출신 국가도 있는 거고 네, 이런 부분을 맞춤형으로 교육 서비스를 준비를 해서 그런 지원 체계를 먼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상호문화 교육이라는 부분을 안산시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네. 상호문화 교육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예.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어 다양스럽게. 네, 네. 다양스럽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네. 지원 체계가 구성되고 수요자 중심 네.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과거에 한 아이를 마을 전체에 의해서 키운다는 그런 우리나라 그쵸. 말이 있듯이 네. 그러면 한 이주민은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은 그냥 와서 살게 하는 그냥
알아서 사십시오가 아닌 그런 다문화가 아닌 네. 서로 상호적인 부분에서 네. 교류도 하고 네. 이해도 하고 그다음에 돌보고 그 사람이 하나의 그 이런 경제적인 수단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네네. 통합의 주체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네. 교육적으로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으로 가면 네. 한 사람이 변하면 그 한 사람이 변해서 다른 사람이 변하게 할 것이고 네. 다른 사람이 다시 그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하면 네. 그렇게 이루어진 사회로서 이렇게 안산시가 정착을 한다 그러면 네. 다른 어떤 지자체 아니면 세계적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상호문화 도시로 이렇게 꾸며지지 않을까 그런 교육적인 차원으로 지금 체계가 어느 정도 기본 방향이 있기 때문에 네. 구체화를 시켜서 거기에 아까 고민했던 예산 부분도 네. 같이 재정적으로 네. 결부가 된다 그러면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 없다는 거는 결국은 모든 시민이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같이 네. 고민하고 왜냐하면 주민으로서 고민을 해주는 거죠. 네네. 그러면 마을 중심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아까 공유공간이라는 공간적인 부분도 마을에서 고민을 하고 네. 돌봄인 부분도 교육적인 부분도 마을이 함께 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그다음에 네. 앞으로 노년층도 있겠는데 네. 그렇게 꾸며가는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행정하고 민관 그다음에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듣다 보니까 이제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많은데 이제 공무원들은 새로운 네. 일이 늘어나는 거를 네. 사실 잘 달가워하지 않고 아, 네. 그다음에 뭐 열심히 하시더라도 문제가 예, 예. 이제 공무원의 체계가 예. 자주 바뀌잖아요, 보직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속성과 경험의 네. 노하우 예. 이게 축적된 그런 것들이 네. 자꾸 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을은 자꾸 성장하는데 예. 이제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설명해야 되고 또 오히려 공무원이 몰라서 마을이 알려줘야 되는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 그리고 한편에는 또 마을 지원이라고 하면 너무 선주민이 하는 활동 중심 지원이 많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마을 지원 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예전에는 이제 모 기관에 위탁을 하면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많이 보장됐었는데 네. 지금은 예산도 축소되고 네. 오히려 이제 시의 간섭이 좀 많은 게 아니냐 네. 막 이런 얘기가 들려요. 예, 예. 그래가지고는 사실 마을이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네. 사람들과 함께 재미나게 뭔가를 하기가 네.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조직은 굉장히 네. 보고서를 받기 위한 경직된 네. 좀 그런 사업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결과가 딱 눈에 보여야 하는. 네. 근데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 그 정성평가라고 하잖아요. 네. 사람과 사람으로 쌓이는 이 정이 네. 되게 중요한데 특히 네. 돌봄에서는 예. 상호 돌봄이 되려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예, 예. 커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제는 좀 시에서 자유로우시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안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점진적이지만 변하고 있다. 네. 그 행정의 입장에서는 저도 뭐 같이 행정하고 일을 해봤지만 네. 뭐 규정도 있고 지침도 있고 있어서 그 부분을 최소한은 지켜야 될 뭐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좀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융통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라는 서비스가 네. 약간 부드러워지면 유연했으면 좋겠다. 네. 그 유연한 관계 속에서 행정이 모든 걸 다 이끌어갈 수 없는 부분, 예산 부분도 네. 굉장히 지금 굉장히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렇다고 보면 15% 이상의 이주민이 함께 사는 도시에서는 더 힘들 거라고 봐요. 재정적으로. 네. 행정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행정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그러면 도시라는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민의 역할을 더 이렇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 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준비된 민도 있을 것이고 네. 시민사회단체 아니면 그런 기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네. 그래서 행정에서의 하고 있는 그런 지침이나 방향 플러스 민이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고 했던 그런 것이 같이 결합이 되면 네. 융복합 차원에서 추진 체계가 만들어지고 네. 그 추진 체계가 실무 협의체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실무 수행 기관이 만들어지고 해서 그렇게 아래서부터 위를 아래서부터 자발적으로 이렇게 같이 그러면 행정이 고민했던 부분을 민이 좀 같이 고민해서 나가면 그 부분에서 아까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행정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결국 실행하는 것은 그 현장 속에 있는 네. 행정 플러스 민이기 때문에 같이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상호문화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경직된 부분이 조금 더 네. 부드러워지고 네. 네. 열린 마음으로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도 상호문화 도시를 이렇게 안산시에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지자체 중에 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할 때 안산시에 와서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답니다. 네. 전국적으로. 네. 네. 전국 지자체가. 네.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선도적인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만약 그런 긍정적인 면을 조금 더 앞으로는 민간과 간이 함께 고민해서 풀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조금 더 같이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네. 가면 네. 돌봄이란 아까 네. 한 소유자 중심, 개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면을 한번 정책적으로 좀 앞으로 네. 구상을 해서 좀 도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네. 상호문화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조차도 네.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나오셔서 많은 말씀 주셨지만 사실 시간이 모자르네요. 왜냐하면 네. 제가 2019년 하반기부터 네. 뭐 상호문화 도시에 가입할 때 제가 안산시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거든요. 네.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그다음에 이렇게 때로는 힘든 점도 있었는데 네. 이걸 풀어가는 것을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네. 5주년이 됐는데 이것을 1시간에 이렇게 네. 모든 걸 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네, 모시는 기회를 걸로. 주시면 네. 조금 더 이렇게 현장 속의 이야기도 하면서 네. 그다음에 그런 에피소드도 좀 많이 이야기해 가면서 네. 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네. 이걸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한번 나서서 좀 도전적인 것도 좀 던지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네. 네. 시간은 이제 저희가 순서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있어서. 네. 연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연구만 해서는 안 되고, 네. 우리가 연구가 끝나면 네. 결과에 따라 실행을 하는 또 시민들이 있어야 네. 연구가 또 빛을 발하잖아요. 네. 우리 모두 함께 관심 가지면서 안산의 앞으로 미래도시, 네. 네, 상호 문화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또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구 결과도 같이 네, 나누고 그다음에 도전적인 것을 같이 네,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돌아가시는 기뻤습니다. 발걸음, 네, 예,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노래입니다. 최유리의 세상아 동화처럼 들으면서 여러분과 헤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세상 하나는 내게 노래를 불러주려고 하는 이 욕심에 듣기 좋은 말과 마음을 가득 담아 노래해 세상 아간 모든 날들이